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티어원의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에코스타트업 사업계획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딱 첫 번째 보시면 이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안에 들어 있고요. 처음에 동의서부터 나오는데요. 그 동의서랑 이 밑에 있는 신청서는 그 온라인 입력이라고 온라인 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작성은 그 에코 스타트업 누리집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면 그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1월 6일이라서 아직 들어가셔도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1월 16일부터 오픈되니까 그때 들어가 보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요약서부터 나오게 돼요. 과제 요약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과제 분야는 청정, 대기, 자원, 순환, 물, 탄소 저감, 일반 환경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가 어딘지 모르겠으면 제가 페이지 22페이지 확인이라고 써놨거든요. 페이지 22페이지를 가보시면 내가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신이 들어가는 과제 분야를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창업자 명하고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정부지원금하고 민간부담금은 아직 저희가 그 비목이랑 그 지원금 사용 내용을 안 정했기 때문에 벌써 적는 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개조식 문장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개조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끝나는 말로 뭐 먹었다라는 서술형 말투보다는 먹었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개조식 문장은 뭐 군대나 뭐 그런 보고서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제품의 어떤 기능 그리고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예비 창업자 부분이시고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라도 좀 뭔가 디자인이라든지 뭐 기구 설계 아니면은 시제품을 만들어 봤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진들을 여기다 넣어 주시는 게 좋고 그런 부분까지 이미 진행을 하셨다는 어떤 그런 열정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심사위원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코 스타트업이 다른 어떤 창업 사업들이랑 다른 거는 환경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녹색 산업에 부합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개발 동기나 목적 같은 거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다 이따가 그 사업계획서에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길 먼저 적고 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두 줄 정말 짧게 작성해 놓으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과제 목표랑 이제 추진 일정을 적으셔야 되는데, 과제 목표는 내가 일단 만들고 싶은 제품의 어떤 성능 수준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세부 목표들을 작성해 나가시면 좋아요. 보통 제품 디자인, 그리고 기구 설계, 그리고 시제품 제작까지 마치면 거의 6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제품까지 만든 그 제품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시고 또 매출을 달성하시고 고용을 또 증진하시고 하는 등의 목표를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향후 3년간의 중기 달성 목표까지 적어서 여기 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술성에는 이제 대표자와 또 뽑을 직원의 역량 또 그리고 저희가 다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주 용역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주 용역 기업의 어떤 역량들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성을 적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고 어떤 회사와 만들지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준비 과정도 이미 보여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경쟁사 분석 같은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경쟁사 분석은 보통은 내가 일단 경쟁이 될 만한 회사를 찾아야 되고 경쟁사의 상태가 현재 이런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 차별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시장성은 현재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내가 들어갈 그 타겟 시장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거기에 들어갈 전략들을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이제 뒤에서 작성하고 오시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이미 뭐 작성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 과제 요약서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 계약에 대한 사항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보통은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또 외주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1,000만 원 넘어가고요. 만약에 홍보까지 진행하신다, 제품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시면 또 그런 것들을 또 1,0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을 순서대로 제일 높은 것 순으로 해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한두 마디 정도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성과 그리고 어떤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과제 요약서는 3페이지 이내여야 되시고요. 그 밑에 부분, 자세히 쓸 부분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작성하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량 초과하게 되면은 서류가 감점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게 뭐 소제목, 뭐 주제, 뭐 중제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11에서 14포인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줄 간격은 140에서 160%로 하시면 되는데 한글은 160%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파란색 문구들은 다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쓰기 전에 참고만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 확인편에서도 확인했듯이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그 녹색 산업 분야에 부합하는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해줄 수 있는지, 기대 효과는 어떨 것인지 등에 대해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동기 및 목적을 쓸 때는 여기 대표자의 경력이나 경험, 전공 등을 잘 표현하시면 스토리텔링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 동기에서는 문제점 또는 불편한 점을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환경과 관련된 문제여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등을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초반의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잘 빠져들 수 있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과제 목표 및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막 너무 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싶어서 막 매출을 나 갑자기 10억 하겠습니다. 20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정량적 목표를 정하는 게 왜 현실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게 최종 평가 때 이게 다 기준이 됩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나 예를 들어서 신규 고용을 10명 하겠다 했는데 한 명밖에 고용을 못했어요. 그럼 달성률이 10%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계속 예비 창업 패키지 분들은 예비 창업자분들은 계속 최우수 과제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매출과 현실적인 신규 고용, 투자 유치, 특허 출원. 특허 출원 보통 한 건에서 2건 하시면 됩니다. 인증 받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어주셔서 3년간의 목표, 아까 그 과제 요약표에 적었어야 되죠.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성적 목표인데요. 정성적 목표는 정량적 목표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목표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보호 의식을 함양하겠다, 뭐 환경 보호 문화 확산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등으로 수치를 표현하기 힘든 그런 목표들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추진 일정은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 등을 어떤 일정 내에 완성할 것인지 이제 표로 이렇게 색칠해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통 제품 디자인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기획을 하고 디자인까지 뭐 1개월, 기구 설계는 2에서 3개월, 시제품 제작은 1개월, 뭐 자체 기능 테스트, 뭐 양산화 준비 이런 과정들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뭔가를 적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유동적 있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성 파트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성의 제일 첫 번째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자의 경험, 기술력, 전공, 경력, 입상 실적, 아니면은 유사 업종에 재직했던 경험들, 아니면 의지나 열정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걸 보고 의지나 열정을 볼 수 있냐면요. 이미 자기가 얼만큼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시제품을 사용한 어떤 후기들,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해보고 후기를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오는 사람보다는 어떤 행동을 직접 해본 사람들을 뽑는 추세예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기술의 차별성 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경쟁사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경쟁 아이템 대비해서 내 아이템, 내 서비스가 어떻게 더 우수하고 더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사진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도 사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스케치라도 하셔가지고 어떻게 다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설명 써주시면 됩니다. 시장 분석인데요. 시장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장의 규모 그리고 타겟 시장의 규모 등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아니면 국내 국외를 다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나 시장의 경쟁 상황 같은 거 너무 레드오션이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제품이 갖는 특징이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장 규모는 보통 통계청 사이트나 또 외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뉴스나 기사, 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은 현재 시장의 흐름 같은 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시고요. 그런 스터디를 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진출하려면 내가 이제 진출하려는 타겟 시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냥 언제 어떻게 진입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B2B 제품인지 아니면 B2C 제품인지에 따라서 판매 전략을 세우셔서 누가 봐도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사회, 법, 제도적 규제 및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 요인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있으면은 작성을 해주시면 좋죠. 만약에 이런 장애 요인이 있다고 예상이 되면 그런 장애 요인 적어주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해결 방법까지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업비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네. 하지만 그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 보고 천천히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17페이지야. 17페이지가 아니네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비목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죠. 비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예전보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의 활용 범위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인건비가 있고요. 일반 수용비, 또 소모성 물품 구입비나 뭐 홍보 제작비 이런 걸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광고 선전비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나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이고요. 창업 활동비라고 해서 50만 원 이내로 뭐 사무용품 같은 것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요즘엔 피복비도 이렇게 돼 있네요. 예전에 피복비 같은 거는 제가 못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복비, 뭐 임차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거의 외주 용역비 많이 사용하시죠. 재료비랑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어떻게 돈을 쓸지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전체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하지 마시고 현물 먼저 하세요. 인건비 계상하고 대표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 하시고 신규 채용 인건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2,572만 원 정도 맞추면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6천만 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현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경우에는 현금이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지 적으셔가지고 이걸 총합을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계산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퍼센트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실 때 포인트는 그냥 이거 하는데 뭐 1,500만 원 들겠지 만약에 뭐 개발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관련된 그 외주 용역 업체에다가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견적서를 다 받아보시는 게 먼저 좋아요. 그래야 제가 이런 개발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발표 평가 때 보시면 사업비의 타당성을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몇 개월이 걸리고 이거는 얼마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내용 사업비는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업계획서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그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PSST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있지만 순서가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해 놓은 제가 유튜브 영상들이 있고 또 제가 PDF 책을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은 수월하게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 이사였습니다.